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 이슈의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제가 KDB 생명이 매각 무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 내용으로 보험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KDB 생명은 이전에 금호생명이었고요. 2010년에 금호그룹이 부실화되면서 그때 산업은행이랑 칸서스 자산운용이 6,500억짜리 사모펀드 조성해가지고 인수했죠. 그래서 KDB 생명으로 바꿨는데 사실 제대로 장사를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건데 2014년부터 어떻게든 팔려고 하다가 3번 실패하고 4번째 겨우 매각 계약을 체결합니다. 누구한테 파느냐? JC 파트너스한테 팔기로 했습니다. KDB 생명 같은 경우는 24개 생보사 중에 지금 13위거든요. 그래서 뭐 SPC 특수목적 법인회사랑 산업은행 지분 갖고 SPA라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번에 이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누가 또 딴지를 건 거죠. 누가 딴지를 걸었냐? 이 칸서스 자산운용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법원에다가 경영권 지분 주식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그럼 이걸 왜 냈느냐? 무슨 이제 근거로 냈느냐? 결국은 대주주 적격 심사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겁니다. 자, KDB 생명을 사가기로 한 JC 파트너스는요. 지금 MG손해보험의 또 대주주격이거든요. 근데 MG손해보험이 부실하다 보니까 니네 이 부실을 정리하기 전에 또 보험사를 인수하는 거는 아무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동을 건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MG손보 같은 경우는 작년 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경영 개선 권고를 받았거든요. 우리나라 보험사는 100% 채워야 되고요. 150%가 권고사항인데 100% 밑으로 떨어져서 한번 권고 맞고 100% 이제 증자를 통해서 채웠고 지금 3월 말까지 더 채우기로 하면서 지금 증자를 이행 중인데 이러한 부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칸서스 자산운용 즉 이렇게 제동을 건 이 운용사 이걸 GP라고 얘네가 GP라고 불리는데 얘네가 어디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산업은행이 금호생명을 인수할 때 같이 손잡았던 곳이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특별히 뭐 이제 제가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이 산업은행이 금호생명을 인수하고 KD생명을 운영한 걸 좀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결국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산업은행이 1조 투입하고 1,000억도 못 거쳤다. 6,500억 인수한 다음에 계속 자금 출자해가지고 결국 1조 이상 여기 돈을 쳐박았는데 2016년, 17년 2년 연속 순손실 나고 설계사 이탈하고 RBC 비율은 3년 만에 반토막 나서 겨우 2017년도 말에 100%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첫 번째는 운영진입니다. 뭐 이게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일단 KD생명으로 인수한 다음에 누가 운영을 했냐면 산은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보험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지 않았죠. 결국 2018년 뒤늦게 그 교수 출신의 정재욱 대표가 KDB 생명을 맡으면서 보장성 보험 위주로 턴을 하면서 실적 개선을 좀 마련했는데 아무튼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돼서 지금 그나마 매각할 수 있는 거겠죠. 헐값에라도. 그런데 이 부분 말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호생명 시절에 고금리 저축성 상품을 엄청나게 팔았어요. 이게 발목을 또 잡은 거죠. 뭐 제가 보험 영업 시장 트렌드나 보험 시장 트렌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보험사가 왜 힘들어졌냐? 생명사는 특히 뭐 손보사도 비슷하지만 특히 생명보험사는요 과거 고금리 상품이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자, 지금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뭐지 올라서 0.25에서 0.5, 0.75 이러는데 지금 생명보험사가 소비자들한테 확정적으로 줘야 될 이자가 확정이자입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6.0%입니다. 6.0% 이자를 줘야 돼요. 물론 보험사 이걸 주기 위해서는 뭐 기준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 보험사의 자산 운용 이익률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보험사가 열심히 운영해서 내는 수익이 3% 4% 내기 힘들거든요 지금. 그런데 6% 이자를 줘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6% 이자의 원금이 얼마냐? 44조 1천억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6% 이자를 줘야 돼요. 엄청나게 이거는 그냥 발목을 아예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변동금리로 넓혀보잖아요. 변동금리로 넓혀보면 4.3%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은 무려 489조 원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가 이것 때문에 죽어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에다가 당연히 손해율 엄청나게 올랐죠. 뭐 물론 지금 어제 신문기사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자동차 보험 손해율 잠깐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 빼고는요.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실손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보험사한테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뭐 보험 사기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 보험사 입장을 대변해주지 못하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경락손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사고 나면 이제 나중에 그 사망에 대한 어떤 또는 장애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그 그러니까 일식 수익 그 손해를 계산하는 그런 것도 대법원 판례에서 60에서 65세로 이렇게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보험사는 손해율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보험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 그리고 기대 수명의 증가 즉 유병 기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 이런 것도 다 손해율에 영향을 미치고 뭐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거 그리고 MZ세대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거 다 어떻게 됩니까? 보험사가 제일 중요한 게 초회보험료 즉 신계약 창출하는 건데 이런 게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MZ손해보험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 결국 뭐 제이스 파트너스가 보험사를 이제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거를 걸고 넘어졌지만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KD생명이 운영이 좋지 않았던 부분들 그 원인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보험 시장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금 젊으신 분들이 가입한 보험을 60년, 70년, 80년까지 또 그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분명히 보험사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예전에 얘기한 뭐 보험사는 어차피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면 계약 이전 제도 통해서 안전하다는데 이 부분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뭐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대 얘기도 가끔 했고요. 뭐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요 기사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보험덕후 보타쿠였습니다. 고맙습니다.